자, 여러분. 오늘의 글로벌 정치 경제 핵심 해설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2026년 5월 6일, 바로 오늘 쏟아진 글로벌 탑 10 뉴스들이 놓여 있는데요. 단순히 이 파편화된 소식들을 쭉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뉴스들이 모여서 어떻게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진짜 원인과 결과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10가지 핵심 업데이트가 지금 당장 우리의 지갑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주 명확하고 또 흥미롭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는 딱 4가지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충격, 거시경제적 압박, AI와 반도체 호황, 마지막으로 시장 변동성 속 대응입니다. 걱정 마세요. 지루한 헤드라인 나열이 아닙니다. 이 4가지 테마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엮여서 원인과 결과로 작동하는지 그 흐름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부터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섹션, 글로벌 에너지 충격입니다. 모든 경제적 파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의 촉매제, 바로 지정학과 원유 공급에 얽히고 설킨 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그야말로 꽉 막힌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냐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팩트는 이 협상의 난항이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이에요. 핵심 쟁점들에서 도무지 이견이 좁혀지질 않으니까 분쟁이 길어질 거란 우려가 커졌고요. 그 결과 전 세계 주요 물류 동맥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말 그대로 팽팽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닷길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뭐가 요동치죠? 맞습니다. 바로 원유 공급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터집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갑자기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로 전격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시그널이거든요. 이란과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굳건했던 산유국 동맹을 깨고 나가서라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에너지 안보를 챙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모임 탈퇴가 아니에요. 그동안 똘똘 뭉쳐있던 글로벌 산유국 연합에 쩍 하고 큰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동맹 분열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중국은 이 글로벌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참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밖에서는 지금 글로벌 유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내수 휘발유 가격은 꽉 눌려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억제된 상태예요. 중국이 국가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막 풀어서 어떻게든 가격 인상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에너지 충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세계 각국이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장이죠. 이렇게 물리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 그 다음엔 필연적으로 전 세계의 돈 흐름이 강타를 맞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섹션, 거시경제적 압박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한 중동의 그 팽팽한 긴장감,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을 밤잠 못 이루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거든요. 3.5에서 3.75%. 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꽁꽁 얼려둔 동결된 기준금리입니다. 아마 지금 연준 위원들은 물가 걱정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인 기조를 꽉 쥐고 안 놔주는 이유? 아주 심플합니다. 중동발 유가 상승이 억눌러놨던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까봐 진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가가 다시 튈까봐 겁나서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올리지도 못하는 완전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압력솥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 통화정책을 이끌 새로운 수장이 등장합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가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와, 워시 신임 의장의 첫 출근길 정말 가시밭길 그 자체일 겁니다. 치솟는 유가 압박 속에서 물가도 잡아야 하고 동시에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도 막아야 하잖아요. 이건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의 입에서 나올 향후 통화정책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정학적, 거시경제적 압박은 결국 3.1%라는 뼈아픈 숫자로 증명됩니다. IMF가 새롭게 내놓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방금 우리가 짚어본 중동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산유국들의 동맹 분열 같은 이 조각난 세계의 모습이 세계 경제의 엔진을 아주 차갑게 식히고 있는 겁니다.
과거처럼 쌩쌩 돌아가던 고성장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는 이 구조적인 저성장 늪이 꽤 오래 지속될 거라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죠. 자, 이제 흐름을 좀 바꿔서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는지 볼까요? 세 번째 섹션, AI와 반도체 호황입니다. 우울한 거시경제 이야기만 하다가 실물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승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에서 슈퍼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돈을 내는 갑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을은 다릅니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절대적인 가격 결정권을 쥐고 흔드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정확히 완벽하게 이렇습니다. 글로벌 AI 서버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완벽한 슈퍼을로 군림하고 있죠. 요즘 AI 칩 사려는 기업들은 가격 흥정? 꿈도 못 꿉니다. 제발 물량만 먼저 확보하게 해주세요. 이게 유일한 목표일 정도로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엄청난 호황기입니다. 이 상황이 현대 글로벌 경제의 모순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한국이 딱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한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AI 반도체 수출이 빵빵 터져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중동 사태 때문에 치솟는 수입 에너지 물가 영수증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혁신적인 기술 수출로 돈을 벌면서도 밖에서 들어오는 수입 인플레이션에 얻어맞는 이 기이한 양극화.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가 마주한 진짜 경제의 민낯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확실하고 양극화된 상황 속에서 기관이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시장 변동성 속 대응입니다. 자본의 움직임에도 아주 뚜렷한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를 한번 볼까요? 거대한 국민연금인 CPP의 자산을 이제 해외가 아니라 자국 내 인프라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방향을 싹 틀어버렸습니다. 국가의 불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경제 주권을 위해 내부로 꽉 잠가버리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조차 불확실한 이 무서운 시장에서 자금들이 개별 주식의 위험을 피해 ETF 블랙홀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고 분산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거대한 자본들이 살기 위해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쭉 따라가 본 이 거대한 도미노의 끝에는 결국 묵직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굳건했던 산유국의 동맹은 갈라지고 국가들은 자본을 자기 앞마당으로 거두어들이고 그 와중에 AI 혁명은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를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격동의 시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새롭게 쪼개지고 뭉치는 분절화의 시대에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짚어드린 이 강력한 경제의 톱니바퀴들이 당장 내일의 시장을 어떻게 굴러가게 할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